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이제 다 갔다, 그렇게 봅니다. 1월달 하순 가까이 되면은 겨울은 거의 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안이 뭐 있다고 하지만은 대안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급변하는 국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얘기는 고사치고 이제 봄이 오면은 어제는 너무 그 얼음이 심하게 얼어가지고 얼음 위에 눈이 살짝 와가지고 엄청나게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려 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봐서 미끄러워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끄러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뭐 부득이하게 출퇴근을 할 때는 걷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날짜를 바꿔서 뭐 예약했다든가 하면 날짜를 바꿔서 다른 날을 선택해서 가도록.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양지 바른 곳도 얼음이 살짝 얼은 상태에서 눈이 살짝 왔기 때문에 완전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때는 미끄러지면 낙상입니다. 그런 때는 활동을 중지하고 웬간하게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뭐 나가봤는데 괜찮습니다. 사실상 이런 날은 양지 바른 이제 길을 찾아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음지에는 아직도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래 밖에 나가면은 그 양지 바른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눈이 많이 녹아서 덜 미끄러워요. 그렇지만은 음침한 곳에는 얼음이 많거든요. 그런 데 다니다 보면은 낙상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날에 운동을 할 때 어떤 도로를 선택해서 운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양지 바른 쪽에 보면은 눈이 잘 녹고 덜 미끄럽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눈이 잘 녹아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서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 음지이고 음침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도 얼음이 있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자기가 걸어 다니는 노선을 현명하게 선택을 잘 해서 운동도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도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운동을 안 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니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정말로 50m도 가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보통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너무 언덕이 진 아파트를 이제 사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언덕길을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그 미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그 언덕이 약간 져가지고 오르내리는 그런 아파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탄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 그나마 괜찮다. 뭐 여름에는 침수가 될 우려가 없는 지역이면서 평탄한 지역. 아니면 뭐 아파트가 약간 그 언덕이 진 데 있다고 해도 그렇게 언덕이 많이 지지 않고 약간 이제 좀 평탄한 지역보다 높다 한 그런 지역은 괜찮겠지만은 많이 높은 지역은 아무리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도 그 수시로 그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구입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발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눈도 잘 녹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생활할 수 있는 주변 그 여건이 좋게 조성된 곳, 뭐 상권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교통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시설에 사는 것이 좋다. 사실상 그런 곳은 좀 사실상 아파트가 좀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서 이래 불경기 때는 불경기 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이나 뭐 수도권이나 그 아파트 가격이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안 나는데 그 부동산이 경기가 나쁠 때는 떨어지는 비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방이고 애지는 곳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방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 많이 저번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을 했는데 가계세가 7개월, 1년, 몇 년 밀린 사람도 많습니다. 한 달에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도 가계세도 못 내, 현상 유지도 못 해가지고 폐업하는 중개사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가지고 개업만 하면은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신규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다. 그러면 앞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점점 줄어들겠죠. 부동산 경기가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경기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부동산 경기입니다. 원래 일반 경기가 좋아져야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일반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따라서 부수 쪽으로 올라가는 경기가 바로 부동산 경기가 부수 쪽이다. 선행 경기가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뭐 자격증을
나도 항상 그 자격증으로 좋은 창업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시로 변하는 게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그 한 달에 수입이 제로 상태가 되어서 가게세도 못 낸다. 여기 내가 이 동네에 보니까 옛날에 부동산이 많이 있던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수수료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직거래를 요즘에는 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복덕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그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고 부동산을 중개하는 복덕방을 하겠다. 복덕방은 자격증이 없이 그냥 신고제로 창업을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중개업 아니면 복덕방이라고도 하고 중개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구청이나 뭐 시청 이런 데다가 부동산을 알선하고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일을 하겠다. 신고만 하면은 허가만 나면은 이제 간판을 달고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자격증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됐지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을 때는 복덕방 그냥 가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면 복덕방 가기 싫으면은 개인이 이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주고 사고 팔고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서도 제가 농촌에 살았지만은 논 땅 살 때도 이제 그때도 공인중개사가 없고 복덕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개인이 개인 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팔고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사실상 무슨 업종이든지 항상 그 변동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항상 그 변동 없이 100% 좋은 결과로 보장되는 것은 없다. 수시로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 지금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아파트 건축 자재 모든 것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의 분양 가격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의 평당 1억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30평이면은 아파트를 살려면은 30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의 평당 분양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평당 1억 정도는 돼야 한다. 10평짜리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이제.
그런데 물가가 좀 다른 것만 물가가 올라가나요? 다 올라가잖아요. 몇 천만 원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평당 가격도 이제 억대로 진입이 했다.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러잖아도 비싼데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고 뭐 철근값도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뭐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아파트 사가지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1억 가까이 된다면은 구형 아파트도 올라갑니다. 재건축 같은 거 지금의 그 안전 진단 없이 지금의 할 수 30년 이상 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수지 타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건설 회사들도 지금의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도산 위기에 있고 지금의 그 시공 능력이 랭킹 상위권에 있는 건설 업체들도 지금의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분양가는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잖아요. 허가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구형 아파트를 사놔야 된다. 구형 아파트가 이제 대안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무슨 30년, 40년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한다. 그 낭비입니다. 그리고 낭비고 국민들이 필요하게 만들고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주머니 사정만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아주 강도가 아주 높은 세멘트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강도 높은 세멘트를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40년에 재건축한다. 지어서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헐어서 새로 짓는다. 옛날에 제가 농촌에 살 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목재로 지었는데도 100년 된 집에서 살면서 컸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 가옥이라는 것이 전부 다 건축 자재가 나무로 전부 다 꽤 맞춰서 전부 다 집을 지었잖아요. 못질을 하지 않아요. 못질을 안 하고 전부 다 각을 떠서 서로 나무와 나무와 짝을 꽤 맞춰서 이제 짓는 것이 전통 가옥입니다. 100년 된 초가집에서 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초가집이 그 전에 없어질 때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것도 사람이 사는데 아파트를 매서 지어가지고 30-40년이면 다시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이게 낭비고 괜히 혼란만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최소한 100년까지 견딜 수 있는 강도 높은 세멘트가 개발된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랑 같은 경우에는 200년, 1000년 가까이 갈 수 있는 강도 높은 그런 세멘트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100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돌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시멘트를 점점 개발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돌을 이용해서 그 다리를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덕숭이라는 데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기초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돌이 있잖아요. 돌이 1m 이상 올라가고 어떤 거는 2m 이상. 내가 1m 85인데 1m 85 정도까지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주춧돌을 그렇게 높였어요. 왜냐? 그렇게 높이면은 비가 오면은 기둥 뿌리가 덜 비가 맞고 덜 썩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지을 때는 주춧돌을 2m 이상, 1m 이상 높여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봐요. 가면은 주춧돌이 아주 단단한 그런 거 1000년 이상 가도 까딱없잖아요. 우리가 강도 높은 돌멩이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강도 높은 시멘트를 연구 개발한다고 하면은 1000년을 가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의 30년, 40년 짧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나무로 짓는 우리 전통 가옥이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옛날에 원주 같은 데도 치악산이라든가 울진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건축을 옛날에 덕숭에서 많이 짓는 소나무들이 쫙쫙 뻗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지어 놓으면은 1000년을 가도 까딱없어요. 그래가 주춧돌은 최소한 1m, 2m, 3m 이상 높여가지고 높이 짓고 그렇게 해서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 장치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 우리 전통 사람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을 너무 재건축하는 기간이 짧다. 1기 신도시가 지금에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전체를 재건축을 하고 때려 부시고 다시 또 건설하고 한다. 최소한 1000년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시멘트 강도의 기술을 점점 개발해가지고 500년 이상 사용을 해도 시멘트 강도가 강력하다. 그런 것을 점점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년 이상은 아파트를 지으면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시멘트 철근을 이용해서 굳건히 지어만 준다면은 매년마다 공공주택을 늘린다 해서 많이 짓기보다도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 해결되어야 아파트 분양 정책에서 제1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일본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의 시멘트 강도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남대천에 있는 철교가 일본 우리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철교입니다. 강릉에 이제 옛날 기차 타다
옛날 그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강릉 남대천 철교를 거쳐서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이제 일본이 100년 전에 48년 8월 15일 날에 1948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을 때는 1920년대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1920년대.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했으니까 48년이니까 38년, 28년, 18년. 그러니까 1920년대에 지었다고 보면은 그게 지금 얼마예요? 1920년. 2000년에 1920년입니다. 1920년에 그걸 지었다고 생각하면 10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단단해요. 그래서 그 KTX 100년이 넘었잖아요. 1920년인데 거기다가 100을 더해도 2020년이잖아요. 100을 더해도 1900에서 100을 더해도 2020년이잖아요. 이 올해가 2024년인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 KTX 그 건설을 할 때 그 철거를 못한다고 포기를 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일본의 그 시멘트 강도 면에서는 그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 철교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강도가 돌보다 강한 그런 강도 높은 시멘트와 철근 여러 가지 기술이 그 100년 이전에도 그렇게 단단하게 지었다는. 그래서 KTX 그 강릉 건설을 할 때 그걸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제로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거를 하다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얼마나 단단하게 건설을 했는지 어떠한 그 폐기 건설 장비를 투입을 해도 뿌리를 뽑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1000년을 갈 수 있다는 철거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철도 기술하면은 그 일본이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너무 아파트가 단기간에 건설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것도 모순이다. 최소한 100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